저희가 이제 뭐 GPU 서버뿐만 아니라 개발 쪽 플랫폼인 AI 스테이션이라고 하는 독자적으로 개발한 이 머신러닝, 딥러닝 개발 그런 플랫폼이 있는데요. 얘 같은 경우는 뭐 컴퓨팅 리소스나 그리고 뭐 개발 환경 그리고 뭐 사용자에 대한 배포 이런 것까지 원타임으로 다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자, 근데 이런 GPU 서버를 만드는 인스퍼가 네. 이런 AI 개발 플랫폼을 네. 뭔가 이렇게 만든 그 이유는 뭔가 시장에서 예, 예. 여러 가지 뭔가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걸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시장에서 어떤 이슈가 있었던 겁니까? 사실 AI 개발 환경이라는 거, AI라는 그런 개발 환경이 이렇게 시장에서 거론되기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과거부터 AI 뭐 영화도 있고 했지만 이걸 현실적으로 AI라는 걸 개발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시장 상황이 된 거는 얼마 안 됐고요. 그렇죠. 기업들이 이제. 예. 뭐 개발 환경도 뭐 3090 쓰는 고객도 있고 뭐 A100 쓰는 고객도 있고 막 난잡하게 돼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자원을 제대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가 없고 그리고 또 학습된 데이터를 서로 공유한다거나 하는 이런 일이 어렵고 그래서 개발부터 배포까지 하는 R&D 통합 프로세스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원의 사용률이 떨어지고 컴퓨팅 성능은 또 낮아지고 개발 효율은 저하되고 예, 이런 문제들이 대두되면서 저희가 이제 뭐 기존의 쿠버네티스 기반의 이런 관리를 자동화하자라고 해서 만든 게 이제 AI 스테이션인 거죠. 예. 네네. AI 스테이션은 뭐 AI 개발의 플랫폼이고 모델 개발부터 학습 그리고 배포까지를 원타임으로 진행할 수가 있고요. 보시면 이 제품의 이제 하이라이트는 이거예요. 리소스를 스케줄링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GPU 서버를 쓰는 고객들이 나는 GPU가 20만 필요한데 100을 가지고 있어. 남아 돌고 있죠. 그리고 실제로 100이 필요한 고객은 30밖에 없어서 개발을 또 못하고 있고 이런 남는 자원들 그리고 실제로 쓰지 않는 자원들이 있거나 불공평하게 나눠져 있는 자원들을 효율적으로 배포하게 하기 위해서 리소스를 스케줄링해서 훨씬 더 적극적으로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기업 환경이란 것은 네. 이 GPU랑 되게 비싸지 않습니까? 그렇죠. 고가 예. GPU 샀는데 비싸죠. 또 한 사람이 쓰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정말 효과적으로 예. 이거 잘 밸런싱을 잘 해주는 게 예.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기업에서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이 정말 리소스를 스케줄링하는 게 제가 생각할 땐 가장 넘버원 기능이 아닌가 싶어요. ROI가 제일 확실하게 나온 거네. 그렇죠. 예. 자원을 놀리면 안 돼요. 사람은 놀아도 자원은 놀리면 안 되니까 이런 기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트레이닝하는 데이터 캐시를 가속을 해서 데이터가 이제 IO의 병목이 생기기 전에 이거를 방지하고 SSD가 실제로 장착이 되어 있어요. 이 제품에. 그래서 모델 가속을 해주고 뭐 컴퓨팅 비전이나 자연어 처리, NLP 모델의 정확도를 향상시켜 줄 수가 있고 그리고 이 트레이닝들이 여기저기 이제 분산이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각자 개발을 하다 보면 그런 분산된 트레이닝을 적절한 자원에 배치해서 자동화해서 스케줄링 해주는 그런 자동 배포 역할이 또 세 번째 기능이 되겠습니다. 고가의 GPU를 네. 효과를 잘 쓰기 위해서 네. 뭐 VGPU라는 것도 나왔고요. 네. 또 엔비디아에서 MIG, 네. 리그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하고 또 이제 이 AI 스테이션만의 예.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차례대로 예. 좀 쉽게 설명을 해주면 이해가 빠를 것 같거든요. 네. 사실 뭐 가상화라는 개념이 태동했을 때는 자원들이 남기 때문에 이거를 야 효율적으로 쓸 수 없을까라고 해서 이제 버추얼 머신이 생긴 거잖아요. 그것처럼 GPU도 이제 GPU의 성능 자체가 높아지다 보니까 GPU를 그럼 성능을 풀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나라고 해서 이제 VGPU가 처음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얘네가 VGPU는 사실은 하나의 GPU를 쪼개 쓰는 기술인데 예를 뭐 엔비디아가 이제 A100이라고 하는 걸출한 제품을 내놨는데 가상화해서 쓰는 것보다는 이 자체가 개별의 GPU처럼 동작하게 만든 기술이 이제 MIG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GPU A100 하나당 7개 그런 인스턴스로 나눠서 7개가 개별 GPU인 것처럼 동작을 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A100 8개가 장착된 서버 같은 경우는 총 56개의 그래픽카드가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사실 MIG를 사용을 하려면 별도의 라이센스가 필요한데 예. 그게 또 별도의 라이센스. 예, 엔비디아에게 별도의 라이센스를 또 줘야 되는데 이 AI 스테이션에서는 그 MIG 기능을 엔비디아의 라이센스와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또 기능이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뭐 그렇다고 이 56개의 인스턴스를 더 쪼개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56개를 개별로 해서 최대 인스턴스를 나눠서 이걸 가지고 적재적소에 할당해서 쓰고 회수하고 하는 기능까지 이제 가지고 있는 거죠. 이 자원풀을 할당해 주는 것도 이제 유형별로 뭐 GPU 모델이 뭐냐에 따라서 그리고 네트워크 유형에 따라서 혹은 뭐 용도별
그리고 비즈니스별 컴퓨팅이냐 NLP냐에 따라서 자원 분할을 이렇게 나눠서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용자 그룹하고 리소스 그룹하고 이런 바인딩이 가능하고 이제 그룹별로 할당을 할 수가 있어서 자원을 할당해주고 할당해준 자원을 즉시 사용하고 그리고 사용이 중지된 자원을 또 즉시 회수하고 하는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뭐 개발 라이브러리별로도 나눠서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기존에 이제 쿠버네티스 커뮤니티 에디션이 가지고 있는 한계, 자원을 나눠서 쓰는 게 복잡하고 어렵고 관리자가 또 개입을 해야 되고 하는 부분을 AI 스테이션의 플랫폼이 기본 쿠버네티스 엔진 기반에서 최적화시켜서 멀티 테넌트로 자원 스케줄링을 관리해주고 그리고 작업 스케줄링도 관리해주고 이 자원의 파편화를 방지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클러스터 리소스 사용률이 평균 한 20에서 30% 정도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네. 예. 또 얘가 이제 가지고 있는 게 데이터의 공유 및 협업 기능인데요. 뭐 사용자마다 쓰는 파일 시스템도 다를 수가 있고 뭐 공유 데이터가 또 있을 수도 있고 학습된 데이터가 또 따로 있을 수가 있는데 데이터 소스가 예. 되게 여러 군데 있을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예. 예. 그죠?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AI 스테이션의 로그인 화면을 보면은 그 관리자 계정과 사용자 계정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관리자 계정에서 볼 수 있는 모든 기능들, 그러면 관리자는 모든 개발자들의 그런 데이터들을 다 한꺼번에 볼 수 있지만 사용자들은 내가 쓰는 데이터만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개발자별로 개인 데이터를 격리를 할 수가 있고 또 공유 데이터는 또 공유할 수 있게 협업을 해주고 그래서 모든 데이터를 통합해서 관리를 해줄 수가 있다라는 기능이고 데이터 캐시를 통해서 아까 SSD가 있다 그랬잖아요. I/O를 가속을 해주고 그리고 접근 제어 같은 걸 통해서 보안을 더 강화시켰다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축 예제인데요. 실제로 이제 클러스터 사용자, 개발자가 한 10명에서 80명 정도 됐을 때 이 노드 관리 서버, AI 스테이션이 설치되어 있는 서버 한 대가 있고 여기에 이제 클러스터 관리자가 붙어가지고 뭐 컴퓨팅 노드들을 이제 풀링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좀 대규모 환경이 된다. 80에서 500명 정도의 개발자가 붙는 환경이다라고 하면 이제 HA를 지원해서 구성을 해서 마스터 노드 하나에 대기 모드 2개 정도 달아가지고 또 이렇게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AI 스테이션을 쓰려면 네. AI 전용 서버는 있어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AI 스테이션이 인스톨되어 있는 서버는 있어야죠. 예. 그리고 뭐 보내지만 그 실제로 AI 스테이션은 이렇게 관리되는 노드에 따라서 연구령 라이센스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예. 뭐 자원의 관리뿐만 아니라 개발 환경도 이렇게 신속하게 제공을 할 수가 있는데 보시면 이렇게 AI 개발 환경을 생성을 해주고요. 개발 환경 생성을 할 때 보면 이제 텐서플로우, MXNet, 파이토치, 카페 이런 프레임워크가 다 있는 거네요. 네, 프레임워크를 전부 다 지원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 필요한 GPU의 리소스를 자동으로 할당을 해줄 수가 있고, 그래서 할당을 개발 환경을 생성을 해주면 이렇게 뭐 주피터로 하느냐, 웹셀로 하느냐, 뭐 ID로 하느냐, 개발자의 취향에 맞게 이렇게 개발 환경을 지원을 해주고요. 개발된 이제 환경의 이제 모델을 시각화해서 텐서보드나 비즈덤, 네스코프 같은 이런 형태의 시각화로 보여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개발 주기를 이제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모니터링도 되고 개발 환경을 복제해서 다른 사람한테도 줄 수도 있고 뭐 복제본을 또 확장하거나 뭐 미러를 저장하거나 그리고 뭐 삭제 같은 기능도 얘가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 환경을 만들었으면 이제 또 트레이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리소스를 할당한 다음에 트레이닝 되는 작업의 프로세스를 알람을 해줘서 작업이 시작이 됐다, 종료가 됐다 이런 내용들을 또 알람으로 띄워주고요. 그리고 분산된 작업을 신속하게 배포를 해줄 수가 있고 그리고 프로세스의 결과를 시각화해서 보여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다양한 모델 매개 변수를 적용을 해서 이렇게 학습이 동시에 실행되는 그런 다중 작업을 지원을 해주고 트레이닝 결과를 저장해서 이거를 저장 및 공유하는 기능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제품이 쿠버네티스 기반의 스케줄러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다양한 분산, PS 모드, MPI 모드의 이런 그 두 가지 분산 모드에 최적화해서 그 여러 가지 개발 플랫폼, 라이브러리, 아까 텐서플로우, 파이토치, 뭐 MXNet, 카페 등등의 프레임워크를 다 지원을 하고요. 분산을 여러 가지 멀티 머신에 들어있는 컴퓨팅 리소스를 신속하게 이렇게 할당을 하기 때문에 그 학습 프로세스를 또 자동으로 시작을 할 수가 있고 분산 컴퓨팅을 진행해서 이제 사용률 자체를 향상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GPU 트레이닝 가속하는 그 사용률을 평균 90% 이상으로 올려줄 수가 있어서 그 자원들이 놀지 않게 좀 만들어주는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들어보니까 이 인스파의 AI 스테이션은 이 고가의 GPU 서버를 네.
아주 ROI 좋게 네. 다수의 개발자나 네. 운영자들이 네. 사용할 수 있게 예. 또 편리하게도 사용할 수 있고 네, 이 두 맞습니다. 가지 예. ROI와 편리성 예. 이 두 가지를 이제 제공해 주는 거네요. 예, 뭐 사실 소규모의 개발 환경 같으면 사실 개발자들이 이런 걸 또 해야 될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개발자들의 업무가 아니잖아요. 예, 그런 부분을 자동화해서 할 수가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런 환경에서 더 도입하면 더 적극적으로 쓸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뭐 MPI 분산 성능 테스트했던 자료인데요. 이게 뭐 카페나 텐서플로우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해서 테스트를 했는데 GPU가 늘어날수록 성능이 비약적으로 늘어난 걸 보실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이게 실제로 가속 비율이 91.3%가 유지가 되고 이 노는 자원 없이 자원이 투자되면 될수록 이렇게 분산 성능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다. 얘기를 드릴 수가 있고요. AI 스테이션의 이제 특장점을 한 가지로 요약을 하면 이렇게 5가지예요. 예. 원스톱 AI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구현을 했고 통합 클러스터 운영을 함으로써 뭐 리소스를 사용자 개발 관리자가 뭐 별도의 콘솔을 보고 들어가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의 콘솔에서 모든 리소스를 관리를 할 수가 있고 말씀드렸던 풀 관리하고 뭐 인스턴스 관리하고 개발 툴 관리해주고 트레이닝의 학습도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컴퓨팅 부하를 스케줄링해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고 데이터 캐싱 아까 얘기했던 I/O 병목을 없애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그리고 얘가 또 뭐 보안도 지원을 해서 사용자별 격리 그리고 플랫폼의 어떤 그 상태 모니터링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알람이 뜨고 실제로 알람이 뜬 걸 또 이메일로 받아볼 수도 있고 하는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보안 기능까지 해서 개발의 A부터 Z까지 모든 플랫폼을 관리하는 기능이다. 그런 기능을 가진 AI 개발 플랫폼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관리자 모드하고 개발자 모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관리자 모드로 들어가면 이렇게 메뉴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오버뷰가 나오고요. 뭐 베이직 인포메이션, GPU 모니터링, 그리고 노드 모니터링,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노드에 이제 CPU는 어떻고, CPU의 온도는 어떻고, 디스크 사용량은 어떻고, 뭐 인피니밴드는 어떻고 이런 내용들이 상세하게 다 나와요. 그래서 쫙 스크롤해서 볼 수가 있고, 스토리지도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사용량이 얼마인지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관리자가 또 유저를 관리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유저 플랫폼이 들어가 있는 거고. 파일을 매니지먼트 해줄 수가 있고 개발 환경, 뭐 플랫폼도 만들어주고 그리고 뭐 트레이닝 관리도 직접 하고요. 네, 그리고 이미지 아까 뭐 그 개발 라이브러리뿐만 아니라 어떤 뭐 우분투 도커 같은 이미지도 올려서 직접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뭐 알람 기능도 있고 말씀드렸던 기능들을 이렇게 이제 어쨌든 제가 직접 이거를 시연을 할 수는 없는 환경이어서 이렇게 캡처를 떠왔는데 참고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쭉 넘어가서 이제 유저 모드로 들어가게 되면 유저 모드에도 이렇게 파일 매니저 하는 기본적인 건 있어요. 근데 관리자하고 유저 모드의 차이점은 유저 모드는 나에게 할당된 부분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관리자는 전체를 다 보지만 그런 차이점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파일이나 개발 환경 관리 같은 경우도 나에 국한되어 있는 거죠. 다른 사용자가 나와 보는 화면은 다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개발 환경을 이렇게 관리하고 그리고 뭐 트레이닝 생성해서 개발 시작하고 하는 그런 내용들 보시면 이제 뭐 저 주피터 노트북 같은 거를 실행할 때 이렇게 개발 쉘을 딱 띄워서 직접 여기서 뭐 개발 소싱을 하거나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컨테이너 인스턴스 상황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이 나오고 이제 개발 트레이닝 작업에 대한 이제 생성을 또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GPU를 할당하거나 CPU는 얼마 정도 할당하고 하는 거를 여기서 이제 개발자가 나에게 할당되어 있는 리소스 안에서 또 할당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트레이닝 관리 이런 기능들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러니까 모든 것다 GUI에서 다 끝나네요. 맞습니다. 사용자들한테 전달되는 건 다 영어 메뉴로 되어 있으니까 오히려 뭐